네, 오늘은 기업 분석 96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뭔가를 좀 구매했다면 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로 드렸던 그 예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어떻게 기장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연리 10%였고 100만 원짜리 기계 설비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차입해서 매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첫 해에는 이렇게 기장이 될 겁니다. 차변 기계 설비 100만 원, 대변 고정부채 100만 원, 이렇게 말이죠. 기계를 들여왔지 않습니까? 자산 증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거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죠. 아직 갚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부채가 100만 원 오른쪽에 잡히고 기계 설비 역시 100만 원이 그대로 왼쪽에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첫 해에 원리금을 갚았다면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될까요? 조금 골치가 아파지죠. 자,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조금 복잡한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5년 동안 균등 상각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장이 될 겁니다. 감가상각 20만 원, 대변 누적상각 20만 원, 고정부채 30만 2,115원, 현금 40만 2,115원, 이자 비용 10만 원. 이게 일단 균등상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만 원에 대해서 5년 동안 균등상각이니까 1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을 하죠. 비용이 뭐죠? 당연히 차변 왼쪽에 그려주게 됩니다. 맨 위쪽에. 그다음에 연말에 원리금이 지불된 것은 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을 따로 떼서 기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첫 해 나간 돈이 모두 얼마였습니까? 현금이 나간 게 40만 2,115원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간 거니까 대변 우측에 그려줍니다. 그것을 이자와 원금으로 나누어서 기장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40만 원 정도를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를 분리해 줘야 돼요. 자, 우선 첫 해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무조건 10만 원이 되겠죠. 10%니까. 이자도 비용이니까 차변 왼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10만 원 비용. 원금 부분은 부채 감소죠. 역시 차변 왼쪽에 기록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학습 초기 때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기계 장비나 설비를 구입하는데 은행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리스 회사를 통해서 장비를 구입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그런 경우에 회계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게 되고 많은 회계 조작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건데, 자, 리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 리스이고 하나는 운용 리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본 리스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설비 투자를 했는데 리스 회사로부터 장비를 대여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설비의 가용 연수가 5년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년간 임대하기로 했다면 요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자, 이 임차인이 가져온 장비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기계 장비의 수명도 동시에 끝나요. 고철로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리스를 했다? 이렇게 되면 형식은 분명히 리스 회사로부터 임차한 거지만 이건 사실상 임차로 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장비를 돈을 빌려서 구매한 겁니다. 형식만 바꾼 거죠. 실제로 기업들은 비싼 장비나 기계를 들여올 때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여오는 리스의 형태를 자본 리스, 캐피탈 리스라고 합니다. 분명 리스의 명찰을 달고 있긴 한데 그냥 돈을 빌려서 장비를 구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를 했다면 그 설비가 누구의 자산이 됩니까? 당연히 은행 자산이 아니고 그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 회사는 은행한테 돈을 갚으면 끝나는 겁니다. 설비는 분명히 그 회사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 리스로 설비를 들여왔다면 형식상으로는 빌려온 자산이죠. 하지만 그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크나 혹은 그 리스 자산으로부터의 실질적 손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몽땅 다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가 GS1200이라는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모델은 제가 예전에 자본 리스로 샀습니다. 물론 리스 기간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제가 인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오토바이가 비록 리스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리스 기간 중에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리스 회사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내 자산이기 때문에,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 중에 보험도 제 이름으로 가입이 됩니다. 비록 리스로 구매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제 자산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영업 리스는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리스 회사에게 실질적 리스크나 실질적 손익이 모두 귀속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자본 리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 회사의 장비나 설비, 기계 설비가 영업 리스인지 혹은 자본 리스로 가지고 왔는지 요거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 처리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회사를 돋보이게 치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